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됩니다. 2022년 개교가 목표인데 해결해야 할 과제 살펴봤습니다. 한국-GM 노사 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공장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전북 도민들은 일자리 창출 다음으로 맞춤형 복지 확대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할 계획인데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첫 소식 오중호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첫 국립공공의료대학을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 하반기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설계와 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2022년쯤 개교하겠다는 것. 국립중앙의료원, 남원의료원과 연계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키울 방침입니다. 서남대 폐교로 인한 해당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남대 주변 상권 등 남원 시민들은 지역 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굉장히 기쁘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원의 지역 경제가 더 발전되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질도 더 좋아진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폐교된 서남대 캠퍼스 활용이 기본 전제지만 기존 재단과의 청산과 인수 절차는 복잡합니다. 또 규모가 너무 작아 앞으로 의대 정원 확대나 간호학과 등 관련 학과 신설도 관건입니다. 49명이라는 비록 적은 외형적으로 보면 적은 규모의 정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공공의료 체계를 보강하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4년간의 인수협상 무산으로 결국 서남대가 폐교된 가운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어떠한 청사진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인근 담체 협상을 하고 있는 한국-GM 노사가 날카롭게 맞서고 있습니다. 군산공장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GM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임단협 교섭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측은 자녀 학자금 지급 3년간 유보 등 1,000억 원 규모의 복지후생비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노측은 이에 반대하며 군산공장 폐쇄 철회 등을 포함한 장기 발전 전망 관련 요구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동조합한테 고통분담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회사가 고통분담을 정확하게 수치로 표현을 해줘야 저희도 그만큼의 조합원들을 설득시켜서 저희도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지만 노조의 강경 노선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고 내부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GM 측이 한국-GM 정상화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여전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양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서 노사관계의 새로운 이정표 정립이라는 숙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마 정부의 어떤 지원, 국민의 설득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한계에 부닥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사가 협상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GM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들은 위로금 한 푼 못 받은 채 내쫓기고 있는데요.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내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GM 군산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김성호 씨. 반평생을 함께한 공장이었지만 지난 2월 문자 한 통 받고 해고됐습니다. 일방적으로 문자 하나만 딱 보내놓고 3월 30일로 해고 통보를 받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GM 군산공장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이 이달 초 사측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생산일, 차량 생산 대수, 품질이나 기타 모든 것에 대해서 한국-GM의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법원이 지난 201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국-GM에 대한 불법 파견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승산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에서 불법 파견이라고 이미 판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GM 군산공장 사내 하청 부분에 있어서 이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6주 동안 GM 창원 공장을 수시 감독한 결과 비정규직을 불법 파견으로 가닥 잡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현장조사를 완료를 했고 수시 감독도 불법 파견의 핵심이었고 군산 공장에 남아있는 비정규직 50여 명에 대해 다음 달 추가 해고 통보를 준비 중인 GM. 이딴 불법 파견 판단이 위로금 한 푼 없이 내쫓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되어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지역 고용률은 57.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한국GM이 다음 달에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 전북 지역 고용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군산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뒤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라북도는 수상 태양광 실증단지와 고분자 연료전지 평가센터 건립, 고군산 군도 내부도로 개설 사업 등을 정부 예산안에 편성해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아시아 농생명밸리 조성을 위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과 민간 육종 연구단지 확대, 장내 유용 미생물 은행 설립 등을 위한 예산도 요청했습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이 전북일보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북도민들은 전북 발전을 위한 과제로 일자리 창출 다음에 맞춤형 복지를 꼽았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는 GM 지원을 통한 재가동보다 친환경 자동차 생산 기지화나 대체 산업 육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다음 4가지 가운데 전북 발전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꼽은 응답이 5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맞춤형 복지, 교육문화 여건 개선, 사회 기반 확충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14개 시군 모든 연령층에서 직업별로는 학생 그리고 정의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우선 과제로 두 번째 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꼽은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1, 2순위를 합친 결과 일자리 창출이 단연 많았습니다.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군산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GM과 협상하면서 고용위기 지역 등으로 지정한 정부 대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잘하고 있다 19.3, 대체로 잘하고 있다 47.6%로 66.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대체로 못하고 있다 15.6, 매우 잘못하고 있다 8%로 23.6%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군산은 14개 시군 가운데 긍정적인 평가가 전주 다음으로 많았지만 부정적 평가 역시 가장 높아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된다면 어떤 대안이 가장 바람직하겠냐는 질문에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 자동차 생산 기지화를 꼽은 응답이 37.6%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GM을 지원해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동차 산업이 아닌 대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20.1%로 팽팽하게 맞섰고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11.7%로 뒤를 이었습니다. 군산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생산 기지화를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내세우면서도 군산공장 재가동보다는 대체 산업 육성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 종국과 전북일보가 한국리서치에 맡겨 19살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시군별로 500명씩 닷새 동안 유무선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전북 전체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1.2%포인트, 시군별로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법 위반 단속이 더 강화됩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주민수가 1,500여 명인 장수군 계북면. 금품을 주고받지 않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마을 입구마다 걸려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혼탁해질 것을 걱정한 주민들이 논의 끝에 스스로 공명선거 운동에 나선 겁니다. 커나가는 제 자식들한테 진짜 훌륭한 아빠, 깨끗한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진짜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게 된 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과는 반대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수군수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렸다가 검찰에 고발됐고, 남원시장에 도전한 한 예비후보는 허위 경력을 넣은 명함을 배포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은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사례 39건, 60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도 5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33건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당선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가장 주의할 것은 바로 기부행위 관련 사항인데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그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선관위와 경찰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을 지낸 이광석 전북 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오늘 민중당 후보로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낡은 지역주의와 패거리 정치의 종지부를 찍겠다며 민중당 후보를 전북의 참된 정치 일꾼으로 키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동자 최저임금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을 담은 민중헌법 제정과 비정규직 철폐, 농민수당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북기자협회가 주관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TV토론회가 내일 전주 MBC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전주대 임성진 교수 사회로 송하진, 김춘진 두 예비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오전 10시 반부터 80분 동안 진행되며 KBS 1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택시 월급제인 전액관리제의 시행 논란을 짚어보는 생방송 심층 토론이 오늘 밤 10시 KBS 1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됩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택시 서비스와 직결되는 전액관리제의 도입 배경과 시행 과정, 그리고 이를 둘러싼 찬반 입장 등을 심층 분석합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전북 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전북도청 앞에서 민중대회를 열어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한국GM 군산공장 문제 해결과 최저임금 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개혁, 다국적 기업 먹튀 금지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민주당 전북도당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전주시 삼천동 한 아파트 건물 안에 설치된 소화전 물이 한꺼번에 계단으로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소화전이 오래돼 연결 부위가 파손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북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 버스지부는 시내버스 회사인 제1여객과 성진여객에 면허권을 환수하라고 전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제1여객 사주가 자기 가족 명의의 가스 충전소 이용을 강요해 불법 결행을 해야 했고, 성진여객 사주는 차고지 매각 대금 중 일부인 17억 원을 개인 빚 상환 등에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전북권 9시 뉴스를 마칩니다.